네. 오늘 드릴 말씀은 데이터 센터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는 내용은 사실 VM웨어가 주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메인 테마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 많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심지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기업, 사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흔히 앱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 많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앱에 대한 전환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면은 약 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앱 현대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작년도에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증가율이 약 35% 정도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 심지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당면 과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IT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겪어왔던 그런 당면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이나 관리에 대한 사일로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복잡성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사일로 복잡성을 줄여줬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자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현대화된 앱,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버별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사일로를 고민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사일로를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 걱정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당면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지 관리 그리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IT에서 사용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있으시고요. 또한 이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새롭게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HCI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TCO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사실 과거에 전통적인 네트워크 환경으로는 이동성이나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든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이런 네트워크나 보안을 제공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환경도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최신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대해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일로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통합된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런타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개발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끝이 아니라 사실 IT 담당자분들은 구축이야 뭐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운영이라는 것은 1년 365일, 그 다음에 24시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개발 환경에 대한 솔루션을 어떤 많은 고객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아무리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했다고 하시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환경, 요즘에는 다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존재라고 하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할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환경 간의 사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운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관된 운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이 클라우드 연결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VMware는 오랫동안 IT 환경에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에 대한 어떤 인프라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왔고 이런 솔루션들을 잘 묶어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솔루션이 나온 지도 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단순히 어떤 VMware가 새롭게 출시한 솔루션이다 라기보다는 기존의 VMware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많은 솔루션들을 하나의 패키지, 올인원 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시장에 출시된 지 20년이 넘는 서버 가상 솔루션 vSphere, 그 다음에 vSAN, NSX, vRealize 이런 솔루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각의 솔루션들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상당히 마켓 쉐어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많이 검증된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환경에 잘 적용, 접목, 운영할 수 있도록 VMware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 바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VMware가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해왔기 때문에 이런 IDC나 마켓 조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범주가. 이 시장에서 보시면은 VMware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절반을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고객분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VMware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하드웨어 벤더들, 그다음에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인 경우, 대부분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엣지 클라우드 환경이 되겠죠.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과 다 협력을 맺고 미리 검증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VMware가 직접 관리하는 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VMware 클라우드 on AWS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위에 VMware 클라우드 솔루션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고요. 결국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AWS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VMware 클라우드 온 AWS가 되겠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가 직접 관리합니다. 예. 고객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VMware가 직접 원격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비슷한 형태로 VMware 클라우드 온 델 EMC. 이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델 EMC 하드웨어에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글로벌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안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탑재가 돼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에코시스템에서 많은 협력 업체들의 클라우드 환경에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단순히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관리하고 계시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엣지 클라우드건 그리고 VMware가 직접 관리하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건 혹은 말씀드렸던 파트너가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클라우드 솔루션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고객분들은 직접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VMware의 vCenter라는 걸 통해서 vSphere를 관리해 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일 화면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건, 퍼블릭 클라우드건, 파트너가 관리하는 클라우드건 하나의 단일 창을 통해서 vMotion, 뭐 DRS,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버스팅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100%의 호환성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시 기간에 대한 단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어플리케이션, 뭐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이건 오늘 뭐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이 내려지시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IT 담당자한테 특정 자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IT 담당자분은 이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특정 하드웨어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면은 초기 구축이 어디에 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급하게 리소스가 있는 공간에 초기 구축을 한 이후라도 바로 뭐 vMotion이나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쉽게 리소스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험 제거에 대한 배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많은 에코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코시스템은 그냥 막무가내로 VMware 엔지니어나 혹은 뭐 임의로 하드웨어 엔지니어 혹은 임의로 어떤 클라우드 담당자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VMware와 그런 에코시스템에 있는 많은 글로벌 벤더들과 미리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미리 마치 그 기성복과 같은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몰 사이즈의 시스템이 필요하시면은 스몰을 구축하시면 되고요. 미디엄이면 미디엄, 라지면 라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딱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제거를 하면서 바로바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 TCO에는 어떤 그 캐펙스라고 하는 투자 비용 외에 오펙스라고 하는 운영 비용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싸움이 되고 있는 최근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TCO 절감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에 대한 제공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솔루션은 아니고 기존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던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만큼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VMware는 단순히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VM 환경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새롭게 고민되고 있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뭐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환경, 더 쉽게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 환경도 실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원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공되느냐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그림처럼 개발자분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 환경을 요구하시죠. 사실 과거에는 개발자분이 이런 인프라를 요청을 하시면은 IT 담당자분은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안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VM을 하나 생성하시고 그리고 특정 OS를 설치하신 이후에 개발자한테 제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개발자는 그 특정 시스템을 할당받아서 거기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개발자와 IT 운영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IT 담당자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VM을 설치를 하고 시스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단순히 이 시스템 환경과 상관없이 쿠버네티스 환경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자분이 특정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어떤 뭐 장애나 아니면 이슈를 제기를 할 때 이런 IT 담당자분은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IT 담당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특정 VM 안에 OS에 뭐 IP를 치고 사용자 계정을 쳐서 들어가서 그 안의 환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Mware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동시에 탄주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개발자분들에게는 기존에 그 개발자분들이 사용했던 API를 그대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런 IT 담당자분은 전통적인 이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개발자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말 그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기존의 IT 담당자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VM 단위로만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분들은 VM 단위로 말씀하시지 않고 컨테이너 혹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단위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탄주를 같이 적용하면요. 이 개발자분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컨테이너를 말씀을 하셔도 이런 IT 담당자분의 이런 그 관리 창에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컨테이너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vMotion 단위가 VM 단위였는데 컨테이너 단위로도 vMotion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기존의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그런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라는 부분은 사실 개발자분보다는 IT 담당자분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IT 담당자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바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시면서 개발자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IT 개발자분들한테 좀 더 우호적인 솔루션이긴 합니다만 개발자분들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IT 담당자분과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만족을 하시면서 쉽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IT 개발자가 소비자이고 또 IT 운영자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즉 갑과 을 관계라고 하면은 이 갑과 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 지원의 인프라 제공이다. 두 번째는 성능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 운영 간소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 지원 인프라 제공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가 어떠한 인프라를 요구하든지 하단에 보시면은 많은 에코시스템들이 존재를 하죠. 개발자가 원하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그들의 클러스터 환경은 존재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IT 관리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런 개발자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싸움에서 많이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급변한 사회 속에서 인프라 구성은 몇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은 30분 이내에,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도 제공하기 때문에 몇 분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미리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개발자분은 거의 30분 정도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인프라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능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HCI 인프라의 큰 특징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은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시스템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점점 더 늘어나면은 또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 스케일 아웃이 일어나면서 이런 스케일 아웃 간에 또 다른 관리 포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SDC 매니저라는 거를 필요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단일 솔루션이 아니고요.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관리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솔루션들 간에 어떤 구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호환성이죠. IT 담당자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각각의 솔루션 간의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A라는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B라는 솔루션이 호환성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 못하고 하여튼 뭐 실제 필드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SDDC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수명 주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 그대로 단일 창에서 다 관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간소화된 운영과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고요. 즉 바로 구성하고 바로 운영하고 바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출시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호환성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SDC 매니저가 이런 모든 호환성이 검증된 업데이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분은 이런 SDC 매니저가 관리하는 업데이트 번들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이런 도메인에만도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셀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클라우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관리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죠.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도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잘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 운영이 되지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거버넌스에도 부합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개발자분들은 셀프 서비스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받게 됩니다. 클라우드 관리자는 이런 클라우드 템플릿을 통해서 일종의 서비스 카탈로그로 다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개발자분이 이런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뭐 CI/CD 관리, 여러 가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 자동화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바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어떤 인프라 관리자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개발자가 알아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죠. 불특정 다수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또 클라우드 간의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안에 많은 시스템들, 솔루션,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보안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각각의 구성 요소 안에서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보안을 해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 사용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로 얘기되고 있는 앱 현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가상화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상화 환경에서는 VM만 쓰고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는 검토를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탄주를 잘 적용하시면은 앱 현대화, 즉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에도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비용 절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큰 혜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통합은 물론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VDI 환경, 재택근무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쪽으로도 많이 문을 주십니다. 재택근무 관련돼서 인프라를 조금 추천해달라.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HCI 환경인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팬데믹 환경 상황에서 빠르게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많은 직원들은 재택에 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며칠, 몇 주가 걸린다? 그러면 벌써 비즈니스는 뒤처지게 되죠. 이런 HCI 환경,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VDI 구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Mware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또 라이센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Mware 클라우드 유니버설이라는 거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VMware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프라 환경, 어떠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이라도 그 라이센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VMware 클라우드 유니버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VMware 클라우드 유니버설 정책 안에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A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VMware 클라우드를 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B라는 클라우드에 새로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쓰시던 라이센스를 유니버설 환경으로 다른 환경으로도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고객분들이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쉽게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VMware 클라우드 콘솔로도 운영 관리가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단일된 화면이죠. 구독 확인이나 제어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VMware 탄주를 통해서 이런 새롭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현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기획과 그다음에 검토가 필요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